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레스큐입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한 소방관이 기억하는 날들의 기록을 담은 책입니다. 레스큐는 구조입니다. 구조는 타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나의 생명을 거는 고귀한 행위입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살아 숨쉬는 것보다 값진 것은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자 김강유는 부산소방재난본부 특수구조단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황색 제복의 무게. 주황색이 주는 의미. 구조대의 하루는 길었다. 출동도 출동이지만 이런저런 행정 업무가 산더미였다. 매일, 매달, 분기마다 보고서를 작성하고 출동 기록도 늘 하고 점검했다. 관내 순찰이나 위험 지역을 미리 파악하는 업무도 매일 이어졌다. 그런 와중에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했고 출동이 끝나고 돌아오면 또다시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무엇이 되었든 구조대 사무실은 늘 분주했다. 소방관의 출동복은 주황색이다. 주황색의 의미가 경고나 위험이니 소방관에게 어울릴 만한 색이다. 또 눈에 잘 띄기도 하여 시민들이 현장에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식별하기도 좋다. 우리는 기동복을 당근복이라고 불렀다. 색깔이 딱 당근색이니 이보다 잘 어울리는 별칭이 없을 것 같다. 당근복 다 세탁했냐? 구조대 막내 시절 선배들은 당근복을 세탁하는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볕이 잘 드는 구조대 옥상은 항상 주황색 당근복이 빨랫줄에 길게 줄지어 널려 있었다. 그런데 당근복의 색깔이 다 같지는 않았다. 주황색 물이 다 빠져 희끄무리한 살색으로 변해버린 옷도 있었다. 나는 지급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새 옷이라 짙은 주황색이 선명한 당근복을 입었다. 당근복은 늘 때가 타 있었다. 금방 지저분해지는 색이기도 하거니와 구조 현장은 옷이 오염되기 딱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이다. 화재 현장의 그 흐름은 한 번 베면 몇 번을 세탁해도 잘 빠지지 않았다. 거기에 소위 불냄새가 찌들어 있었다. 옷에서는 늘 그 흐름 냄새가 났다. 교통사고 현장에서는 차량 기름이 당근복 위에 튀어 잘 지워지지 않았다. 카센터의 작업복과 같이 군데군데 기름때가 묻어있는 당근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요 구조자의 피가 튀기도 하고 동물 구조를 하다 보면 동물의 배설물이나 털이 묻기도 했다. 당근복은 구조대원의 전투복이나 다름없었다. 이런 당근복을 입고 있으면 묘한 사명감이 솟아오른다. 동료들과 같은 유니폼을 입고 함께 일한다는 것은 행동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일사불란의 함을 의미한다. 생명을 구하는 공동의 작업에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무게감을 느끼게 해준다. 20여 년을 근무한 베테랑 팀장님부터 이제 갓 들어온 나 같은 막내 구조대원까지 함께 몸에 걸치고 있는 주황색의 옷의 통일성은 서로의 위험을 나눠 갖고 사지에서 자신의 생명을 각자에게 의지할 수 있는 용기를 준다. 오래되어 색이 바래졌더라도 그 흐름과 기름때가 잔뜩 묻어 있더라도 빠지지 않는 핏물에 절어 있더라도 내가 입은 당근복이 주는 힘은 절대 약하지 않았다. 끔찍한 사고 현장에서 배우다. 주차용 승강기에서 승용차가 추락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구조대와 가까운 전포동 인근 외제차 정비센터였다. 저녁 무렵 퇴근 시간이라 차가 막혀 가까운 거리도 자칫 도착이 늦을 수 있었는데 노련한 기관원 반장님은 좁은 골목 사이 지름길을 통해 빠르게 도착했다. 자동차 정비센터 외부는 모두 불이 꺼져 있었다. 신고 내용으로는 차량이 3층에서 1층 아래로 떨어져 있다고 했다. 현관 출입문을 지나 1층 차량용 승강기 문 앞을 확인했다. 하지만 승강기 문이 열리지 않았다. 내부에서 작게 사람 소리가 들렸지만 상황을 알 수 없었다. 팀장님의 지시로 계단을 통해 3층으로 올라갔다. 3층에 도착해보니 승강기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주차 승강기 문 아래를 내려다보니 불빛이 없이 캄캄했다. 가지고 간 랜턴으로 아래를 비췄다. 승용차 한 대가 뒤집혀 있었다. 모두 아연 실색했다. 운전석 옆에 요 구조자가 쓰러져 있었는데 시뻘건 피가 차량용 승강기 철판 바닥을 물들이고 있었다. 로프 꺼내라. 구조반장님은 두말 없이 구조용 로프를 승강기 문 앞 벽기둥에 설치했다. 나는 배운 대로
구조용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3층에서 차량이 추락해 있는 1층 바닥으로 내려갈 준비를 했다. 팔자 하강계에 로프를 걸고 엉덩이에 무게를 실은 다음 한 발씩 벽을 디디며 시커먼 주차타워 아래로 내려갔다. 팀장님이 랜턴을 비춰주었다. 하지만 어둠이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다. 벽면 중간중간에 징그럽게 튀어나와 있는 주차기계의 속살이 소름 끼쳤다. 체인과 큼지막한 기계장치를 피해가며 천천히 1층 바닥에 착지했다. 괜찮으세요? 아무 대답이 없었다. 어두워서 요 구조자의 상태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 가까이 다가가 요 구조자 어깨 옆으로 발을 내딛자 미끄덩거리는 무언가가 신발바닥에 느껴졌다. 발을 들어 올리자 끈적거리는 피가 신발 밑창에 달라붙어 올라왔다. 바닥을 적신 흥건한 피가 차가운 철판에 식어서 굳어 있었다. 다가선 요 구조자의 머리에서는 출혈이 계속되고 있었다. 신음하고 있는 요 구조자의 몸을 뒤집었다. 순간 나의 동공이 커졌다. 팀장님이 위에서 비추는 랜턴빛이 요 구조자의 얼굴에 고정되었다. 요 구조자의 왼쪽 눈썹 위부터 정수리 부분까지 살가죽이 다 벗겨져 있었다. 눈썹 길이의 넓이로 시작해서 뒤쪽은 손바닥 크기만큼이나 살가죽이 밀려 있었다. 허연 머리뼈가 다 드러나 있었고 머리뼈는 벌건 피로 번들거렸다. 요 구조자는 눈을 반쯤 뜬 채로 나를 바라보았다. 어딘가에 머리를 부딪히며 머리 가죽이 뒤로 밀릴 만큼 큰 충격을 받은 것이 분명했다. 밀려나간 살가죽은 종이처럼 구겨져 뒤통수 어딘가쯤에 너덜거리고 있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구조반장님이 곧이어 내려왔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바로 뒤따라 내려온 것이다. 요 구조자의 상태를 가까이에서 본 선배의 표정도 심각해졌다. 즉시 가지고 온 거지로 환부를 감싸고 붕대로 압박했다. 들것 내려줘. 팀장님과 기관원 반장님은 요 구조자를 옮겨 싣는 들것을 즉시 내려줬다. 나는 들것을 받기 위해 상체를 세웠다. 그때였다. 바닥에 흥건한 피를 밟고 미끄러졌고 순식간에 무게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오른손으로 바닥을 짚었지만 무릎 주변은 요 구조자의 피로 물들었다. 정신 안 차려? 구조반장님은 작지만 강한 어조로 나에게 말했다. 다시 일어나서 들것을 받아 요 구조자를 옮겨 실었다. 몸이 움직이지 않도록 결착을 하려는 찰나였다. 요 구조자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벨소리는 텅 빈 주차타워 내부에 메아리를 크게 일으키며 자지러지게 울어댔다. 그 와중에 희미하게나마 의식이 있던 요 구조자의 동공이 커졌다. 나는 전화를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내 요 구조자의 휴대전화를 들었다. 피 묻은 휴대전화를 들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저기요, 우리 오빠 괜찮아요? 아까 차가 높은 데서 떨어졌다고만 하고 전화를 끊어서요. 괜찮은 거죠? 여자친구인 듯 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마른 침만 삼켰다. 저기 머리를 많이 다치신 것 같아요. 머리 가죽이... 순간 선배가 전화를 빠르게 뺏었다. 남자친구가 다치긴 했는데 괜찮을 겁니다. 병원으로 갈 거니 일단 그쪽으로 와주십시오. 선배는 전화를 끊고 다시 들것에 로프를 결착했다. 나는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작업을 거들었다. 들것을 위로 끌어올리고 위에서 대기하고 있던 구급대원에게 요 구조자를 인계했다. 그렇게 구조 작업은 마무리되었다. 피 묻은 장비를 정리하고 나는 구조 공작차에 올라탔다. 구조대원으로 거듭나다. 이놈아, 가족이나 친구가 걱정하는데 뭘 그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노? 그리고 구조작업 급한데 전화는 뭐하러 받노? 다음부터는 정신 단디 차리거래이. 아니나 다를까 선배는 아까 전화통화를 하던 나의 행동을 지적했다. 선배의 말이 옳다. 요 구조자의 상태를 굳이 그렇게 사실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없었다. 가족이나 지인들이 받을 충격을 생각했어야 했다. 그리고 나는 구조대원이지 의사나 간호사가 아니다. 요 구조자의 상태를 설명할 시간에 신속하게 구조하는 것이 최우선이었다. 선배는 크지 않은 목소리로 나를 질책했지만 말의 무게는 무섭도록 무거웠다. 그날 이후 나는 현장에서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오로지 내가 할 일은 안전하게 구조하는 것이다. 나의 오감은 그 일에만 집중되어야 했고 정신적, 육체적 본능으로 자리 잡아야 했다. 벗겨진 살가죽이나
흘러내린 핏물에 정신이 흐려지고 육체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출동을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서니 당근복은 피와 기름때로 물들어 있었다. 피는 요 구조자를 구조할 때 묻었을 것이고 기름때는 주차 타워에서 로프로 내려가며 벽면 어딘가에서 묻었을 것이다. 당장 갈아입고 싶었지만 잠시나마 피 묻은 제복을 바라보았다. 이제 구조대원 같네. 얼른 갈아입어라. 복이 파이다. 조금 전까지 나를 꾸중했던 선배가 당근복을 보고 한마디 했다. 머쓱했지만 그렇게 나는 구조대원이 되어가고 있었다. 앞으로 더 많이 내 옷에 물들을 피와 기름때를 생각하지 못한 채로.